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한일성 수산자원센터. 수산 종자 연구를 통해 어촌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수산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해 방류하고요. 새로운 양식 품종을 발굴해 개발하고 양식 산업 발전과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먹거리로 잘 알려진 여러 해양 생물들이 수조에 가득한데요. 지금 이 사육시설은 어류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방류하기 위해서 사육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들, 강도다리, 뚝지, 대구, 명태 이런 어종들을 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연구와 보존은 어촌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식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류들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바다 환경으로 자원이 감소하는 어종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를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조금은 특별한 어종이 있습니다. 작년 연어 수입량은 6만 톤을 넘었습니다. 넙치 소비량이 4만 톤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입 연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수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연어 양식을 위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어는 이미 많은 사람이 섭취하고 있어 꽤 익숙한 생선이지만 우리나라 바다에서 보기는 어려웠던 어종이죠. 우리나라에서 연어 소비가 급증한 건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주로 소비되던 연어는 어느덧 우리 밥상에도 쉽게 올라오는 식자재가 됐고 수산물 섭취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데요. 그렇게 연어 양식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죠. 하지만 국내 연어 양식의 성공 여부는 연어의 증식뿐 아니라 상품 가치를 높일 만큼 충분히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품 크기로 목적을 뒀던 크기는 한 5kg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1m 이상 거의 한 10kg 정도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성숙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는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어가 양식장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연어가 자생하던 지역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스마트 양식을 통해 차가운 해수를 연어에 공급하고요. 해수의 산소 농도도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또 적절한 간격으로 정확한 양의 사료를 공급해 주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스마트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은 과거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을 벗어나 데이터,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양식 방법입니다. 현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부산, 강원, 강릉, 양양, 경북, 포항에 조성 중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2028년에 연간 약 4만 톤의 연어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넙치에도 스마트 양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올해 제주도를 신규 클러스터로 지정하였습니다.
넙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대외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 불고 있네요. 물 불고 있네요. 아야. 정말. 춤에 이어서 그건 아니에요.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돼, 또 공부하면서 피리는 또 최초네요. 아, 그러게요. 야, 손을 뭐 딴 걸 못하니까 입으로만 물고. 직선이 막 넘어가네. 각을 예, 이렇게 예, 보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직각이 아닌 것 같은데. 가게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찍으면 귀여워. 다 나가? 다 나가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거 니은보다는 기억이 각의 개수가 더 많지 않나요? 지금 아하. 그냥 딱 봐도. 맞아요. 어허. 각이라든지 직각이라든지 이런 네. 거 확실하게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아이고 아픔. 아이고, 아픔 드디어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야, 춤도 못 추고 피리도 못 보니까 예, 아픔이 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별 떴습니다. 별 나왔고요. 떴습니다. 별표 나왔고요. 오늘 여러 가지가 다 나오네요. 네네네.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잖아. 아니지. 여덟 개인데 아하. 여덟 개만 알겠어. 다른 건 모르겠어. 나이스.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하는 곳에 X를 쳐버렸어요. 묻지 마라. 다 나가. 그거 다 나가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전반적으로 조금 개념이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직각이 제일 심하기는 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일단 이렇게 표시하면 다 직각으로 보이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본인이 직각이 아니네 직각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반직선, 직선 이런 거는 안 헷갈리는데요. 그 각을 쓰시고 할 때 모두 골라보세요. 이런 거 어렵고 잘 못 찾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아유, 말도 잘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보니까 네. 수학을 못해도 이제 어른들은 직각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알죠? 네. 직각이라는 요 용어 하나, 이 단어 하나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못 풀게 되네요. 맞아요. 용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 표정이 급격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춤추는 거 보면은 아까 전에 춤출 때 이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보고서는 수학 공부할 때도 좀 저렇게 좀 신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로아 성격이에요. 그쵸? 네. 제가 만난 로아도 아주 밝고 신나고 귀여운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수학을 딱 내밀면 좀 이렇게 차분해지더라고요. 갑자기 MBTI I가 갑자기, 되는구나. 네네. 갑자기. E에서 I로 넘어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야. 네,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이렇게 좀 수학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문제집을 이제 들여다보기만 하면서 1,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직관적으로만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각이 아닌 각과 직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게 생기고 있죠. 각은 무엇인지, 직각은 무엇인지, 또 직사각형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이제 로아의 정확한 실력을 저희가 알아야만 네.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을 텐데 사전 테스트 결과 이때만 되면 참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합니다. 보시죠. 보겠습니다. 예, 자. 네, 세 우려했던 개 대로 틀렸구나. 네,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로아가 서술형도 어려워했는데 네. 여러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로아뿐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어린 학생들이 수학 용어 개념 정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야. 단지 로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네. 아닙니다. 아니다. 우리 오늘은 무엇보다 이어팁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 최강기업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어팁을 사실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상무님? 네, 사실 예전에는 그 이어팁을 별매품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 네. 매우 적었죠. 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이어팁을 별매로 사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이 이어팁이라는 게
귀에 직접 닿고 또 착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이어팁의 성능에 따라서 이어폰의 성능까지도 좌우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폰의 다른 부품을 교체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이어팁을 교체함으로써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 자체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케이블 전체를 교체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어팁을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인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 최강기업이 이어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이 최강기업이 있기까지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은 다 있겠죠. 근데 기업은 이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능,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대 재료공학부 연구팀하고 신소재 이어팁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자문도 받고 공동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게 만드는 방법인가 보죠? 네, 이게 신소재인데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차까지 중합하고 네, 형상화하는 거죠. 그럼 저 신소재가 개발이 완료되면 틀에 찍어내기만 하면 우리 최강기업의 이어팁이 되는 건가요? 저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저희들 이어폰 형태로 가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저 소재도 굉장히 인체에 안전한 소재겠네요. 그럼요. 안전한 소재이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오토 피팅이 가능한 이어팁보다도 훨씬 더 진화되고 진보된 형태로 만들고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쨌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개발한다. 그게 저희 회사의 모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작업을 통해 보수와 세척까지 끝난 필름은 디지털 스캔 과정을 거친다는데 필름을 저희가 스캐너에서 바로 4K 해상도로 디지털 추출을 다이렉트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인 필름을 현대에 맞게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변환이 끝나면 시작되는 편집. 중간에 이 무지라고 해서 비어있는 프레임들이 필름들은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필름이 손상이 되거나 지워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이어붙이다 보면 이렇게 무지로 나오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들을 없애주는 작업을 편집단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생기는 흠집들 역시 모두 수작업을 통해 없애준단다. 옛날에 편집을 할 때 직접 자르고 붙였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에서 나오는 테이프 자국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D프레임에 나오는 장면을 따와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원 전과 후의 놀라운 차이. 깔끔하게 다듬고 복원한 영상은 색 보정 작업이 남아있다. 밝기와 컨트라스트를 조절하고 그리고 분위기에 맞게 채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작품의 느낌이 완성이 되는 거죠. 보정 전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극의 분위기. 화면을 다듬었다면 이제 소리를 다듬을 차례. 영화의 음악, 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음향을 점검하고 복원한다. 필름에 먼지가 좀 끼게 된 상황이 있는데 스크래치나 그런 것들이 이제 클리금이라고 하는 틱틱거리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뾰족한 부분에서 이제 퍽퍽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지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영상과 음향을 합쳐주면 최소 3개월에서 7개월에 걸친 고전 영화 복원 작업이 끝나게 된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으로서의 영화를 저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세대에도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리튬 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질 덕분에 리튬 이온이 양극재, 음극재 사이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 압력이나 온도의 영향으로
액체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가연성 가스와 소재가 반응하게 되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작된 배터리 각축전.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가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전지. 모든 소재를 고체로 만들어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폭발 없는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전고체 전지의 음극재 또는 양극재로 사용할 전극 물질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저기 했을 때 제대로 100% 혼합이 됐느냐 또는 안 됐느냐 섞였느냐 하는 문제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전고체 전지에 이제 양극하고 음극이라고 하는 전극 활물질이 있는데 그 전도성이라든가 또는 용량 또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카본 재료를 코팅을 하는 방법인데 그 카본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라핀 옥사이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끈끈한 점액질 상태의 전극 물질로 과연 고체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들어가시죠. 합성한 전극 물질을 가지고 들어온 또 다른 실험실. 전자의 이동을 돕는 구리판 위로 만들어둔 전극 물질을 바릅니다. 그리고 전도성과 용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극 물질을 구리판에 얇게 코팅하는데요. 코팅된 구리판을 실험 장치에 넣어 진공 상태에서 하루 정도 더 건조시켜 주기만 하면 음극 전극이 완성됩니다. 예, 오븐에 들어갔던 것이 나온 것이 바로 요것인데요. 요거는 음극 활물질을 집 전체 의 구리판 위에다가 만들어서 음극 전극이 된 겁니다. 알루미늄 판을 쓰면 또 양극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양극 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두 전극이 만들어져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고체 전해질을 넣어서 만들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전고체 전지 셀이 되는 거죠. 이걸 흔히 얘기하는 이제 풀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 얇은 그게 전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1mm 이하짜리의 굉장히 얇은 이런 파우치 전고체 전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상인이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최근 것일까? 화제가 된 나눠볼 수 방송이 있는 것일까?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정말 많죠. 뉴스라이더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와. 피노키오의 성장 생방송 뉴스에 한 걸그룹의 멤버가 출연했는데요. 진행자의 물음에 또박또박 답하고 주먹 인사는 물론 춤도 가르쳐줍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화제가 된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녀는 진짜 사람이 아닌 버추얼 휴먼, 가상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인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동작과 함께 대중의 관심을 끄는 외모로 신인 가수나 모델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이들은 모두 진짜 사람이 아닌 가상 인간,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이미 사이버 가수 아담을 통해 가상 인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기술력의 한계로 1집 발표 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죠. 20년 뒤인 지금의 가상 인간은 광고 모델을 비롯해 가수, 배우 등 사람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산업계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MZ 세대들 사이에선 두터운 팬층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상인간 제작 초기인 2020년, 업체는 AI 심쿵 챌린지란 이름으로 가상얼굴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상위 11위까지 인기를 얻은 친구들을 모아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멤버들은 가수뿐만 아니라 패션 인플루언서로 최근엔 웹드라마의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K-팝 팬들은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와 세계관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수용도도 높아져 인공지능 가상인간은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버추얼 휴먼 K-팝 걸그룹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이고요. 아이돌 활동 외에도 MC와 연기 등 여러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이터니티는 모두 11명의 멤버로 지난해 3월 아이미얼로 데뷔해 노필터, 파라다이스까지 음원 발표를 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이달엔 이터니티의 유닛 지우와 초롱이가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올해 말에는 11명이 모두 모인 완전체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기능 또한 상상 그 이상이었다는 그때 그 시절 휴대폰들. 재밌는 기능의 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아기가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응애. 아기가 배고파 하는지 살펴보려는데 저도 살짝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자동차처럼 생겼죠. 예. 네. 운전해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음주 측정폰. 실제 알코올을 섭취해도 가능할까요? 더더더더더더더더. 오, 맙소사. 우와, 됩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이건 불면 게임이 되는 폰이래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매트릭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화 매트릭스에 출연했던 그 휴대폰. 버튼 누르면 위로. 우와, 아직도 작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애장품이 또 하나 있다고요? 요거는 제가 아끼는 폰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금을 사용해서 좀 더 좀 고급화한 이 한정판으로 나온 폰들이에요. 바로 금을 두른 2세대 폴더폰인데요. 이 모든 것이 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전면에 보이는 요 금색 판이 금 4.6g을 사용한 이제 금판이고요. 금으로 무장한 그 시절 플렉스폰. 폰만 이렇게 모으신 건데 17년 동안 예. 폰을 총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셀 수도 없이 많아 보이지만 궁금증 참을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철저히 세어본 결과 1834, 1835, 1836. 다 셌네요. 총 가지고 계신 건 얼마나? 한 4,000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대중인들이 많이 이제 쉽게 접했던 폰들, 많이 팔렸고 많이 인기 있었던 폰들, 전시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7년 동안 이어온 휴대폰 사랑. 그에겐 작은 바람이 있다고요. 앞으로 이런 휴대폰을 보고 예전에 좋았던 게요, 이런 거를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아직 수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이제 조금 더 아직 모으지 못한 품목을 열심히 찾아다닐 생각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곳.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거점이 될 이곳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4,119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광주의 주력 산업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의 각종 인프라와 기업, 인재, 기술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생태계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인공지능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또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우리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실증 모델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증을 도와주는 시설들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새로운 산업융합 시장에서는 새로운 인력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력 양성 사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전체를 통틀어서 국가인공지능 집접단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중심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이자 세계 10위권 이내에 슈퍼컴퓨터가 설치되는데 2024년 가동을 시작하면 전국 100여 개의 기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작 후 테스트를 거쳐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다르게 인공지능 기업은 초기에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아주 많은 컴퓨팅 파워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때 기업에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리스크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인공지능 개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바로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인데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던 연구들을 성공할 때까지 마음껏 시도할 수 있게 해주고 매출까지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점점 더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결국 국가 기술력을 높이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조성되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댐을 만드는 이유는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인프라 사업, 그래서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한 곳에 집접을 시켜서 이것들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춘 다음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단계까지 가도록 정부가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그 다음에 이런 구축을 하는 데에서의 그 위험 요소, 리스크를 정부가 좀 지고 가는 그런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